안녕하세요. 측정불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임대인에게 가장 핫한 이슈죠. 바로 보증금, 보증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2020년 8월 18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이 의무화되었었는데 1년간 유예기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21년 8월 18일부터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게 엄청 짜증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편물 같은 안내물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지나갈 뻔 했다는 거.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찾아보고는 싶은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한참을 헤맸습니다. 국토부 사이트에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없고, 렌트홈이라는 임대사업자를 위해서 운영하는 국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 공지사항에 보면 관련 내용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공지 올라온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 보증회사는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서울보증보험회사 두 군데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적용 대상은 모든 등록 임대주택.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은 등록 즉시 가입 대상이고,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1년 올해죠. 8월 18일 이후 계약을 체결할 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전부를 우선 공급받거나 100호 이상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은 좀 전에 이야기한 기준일인 2020년 8월 18일 여부 상관없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증가입 의무자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납부 가입을 하고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후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대상 금액은 원칙은 임대보증금 전액이고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담보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지 않으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싫으면 담보대출금이 있을 경우는 일부 상환을 하든지, 또 쉽지는 않겠지만 임대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그런 재계약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주택가격이 시가인지 공시가인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건 제가 직접 문의 후에 녹음을 다시 하던 자막을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요건도 있습니다. 웃긴 게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는 해놓고 요건을 충족 못하면 또 가입이 안 된답니다. 요건을 충족 못하면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가입 조건을 충족 못해서 가입을 못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있으면 말소를 해야 되고, 선순위 채권 비율이 60% 이내여야 하고, 부채 비율이 주택가격 대비 100% 이내여야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제한물건을 말소를 하든 부채 비율을 낮추든 할 건데, 결론은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해당 집을 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8월 18일 이전에 집이 안 팔리면 어떡해? 벌금을 물거나 돈이 없으면 몸으로 떼어야 됩니까? 아까 물어보려고 했던 주택가격 산정 방법이 나와 있네요. 감정평가액이나 주택은 공시가격, 준주택은 기준시가에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가격으로 하고,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은 9억 원 미만의 공동주택은 130, 단독주택은 170%, 9억에서 15억 미만은 공동주택 130, 단독주택 160%, 15억 이상은 공동 120, 단독주택 150%입니다. 공동주택은 다세대 연립 아파트가 있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텐데, 각자 개인방은 있는데 취사시설이나 거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주택을 말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공동주택은 한 건물에 소유주가 여러 명이 있으면 공동주택, 단독주택에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공동주택이냐? 아닙니다. 다른 개념이죠. 반대로 건물 통째로 한 명의 명의면 단독주택,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준주택의 경우 기준시가의 120%를 곱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계산해 보면 아파트 공시가격이 3억이면 9억 미만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니까
130%를 곱해주면 주택가격은 3억 9천이 됩니다. 보증가입기간은 등록일부터 임대보증 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주택은 보통 2년씩 계약하니까 한번 가입할 때 2년짜리를 가입하라는 소리 같습니다. 보증회사별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나 봅니다. 허그주택보증공사는 1년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네요. 아까 보증보험 2년짜리를 가입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1년씩 2번을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료율은 신용에 따라서 법인은 0.073에서 1.59%, 개인은 0.099에서 0.876%, 단독 다가구 주택은 이 보증료율에서 30% 할증이 됩니다. 코비드 극복을 위해 12월 31일까지 70% 할인. 왜 상업적으로 느껴지지? 그리고 아까 임대인이 전액 납부를 하고 임차인에게 25%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임대인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액에 영향을 주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이라고 치면 최저금액은 2만 5천원부터 최고금액은 21만 7,500원까지 대략 2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뭔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이니까 허그와 다르게 2년 단위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보증료는 공공지원 연 0.02%에서 1.046%, 비공공지원은 연 0.262에서 1.046%. 공공지원, 비공공지원이 뭘 뜻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코비드 할인까지 받으면 뭐 허그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허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그 기준으로 1억의 보증료는 대략 70에서 8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코비드 할인을 받으면 21만원에서 24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다수 많은 분들이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입들 하시기 때문에 결국 대출금에서 보증금을 합한 비율이 60%를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갈릴 듯 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비중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8월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많이 꼈거나 보증금 합이 주택가격의 60%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여윳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정부의 변화된 정책으로 예상할 수 없던 철퇴를 맞게 되는 경우인데 이건 뭐 불소급의 원칙을 추정할 수도 없잖아요. 2년마다 계약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깝깝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깡통주택에 새들어 보증금을 날리지 않게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임대인의 딱한 사정도 있는 만큼 아까 그 허그 코로나 할인도 좀 해주던데 좀 더 유예기간을 연장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법안을 좀 제대로 좀 신경 써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증금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측정불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